그러니까 몸에서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저염식을 하면서 빠진 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빠졌다고 날씬해졌다고는 생각하지만 내가 옷을 입는데 그렇게 작아진 느낌이 안 드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막 너무 피곤해. 막 근육에 경련이 와. 쓰러진 적이 있어. 그리고 소변량이 갑자기 너무 줄어. 그리고 식욕도 없고 약간 막 어지럽기도 해. 이런 증상이 생기시면 절대로 저염식을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소금을 살짝 넣으시면 물이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그래서 다가 소금을 이제 한 꼬집 정도 넣어서 드시는 게 건강도 지키고 나트륨도 소금도 적당하게 이제 섭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 줄여야 하는 음식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소금을 적게 먹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먹으니까 줄여야 된다고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바깥 음식 혹은 가공식품 뭐 이런 걸 많이 드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소금 섭취량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걸 줄일 필요는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 몸에서 나트륨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트륨을 한번 맛보면 계속 먹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제 과자 같은 거.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는 과자도 있잖아요. 그거 짜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먹게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소금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적당량의 소금은 항상 필요합니다. 와르르 막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된대. 조금 먹어야 된대. 그럼 아니야 안 먹어야 된대.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도 그런 경우 극단적인 경우가 많고요.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지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는 게 소금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저염식이가 조금 위험한 게 저염식을 계속 하다가 평생 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걸 적당하게 이제 먹으려고 하다가 보면 그때 요요가 확 와가지고 살이 갑자기 많이 찌는 경우도 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주의해서 해야 되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이어트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릴 거거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소금하고 다이어트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나트륨은 물이랑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나트륨을 좋아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물이 나트륨을 좋아한다? 네. 배추가 이제 통통하게 있잖아요. 네. 그럼 배추 입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그 겉에 소금을 막 뿌리잖아요. 네. 그럼 배추가 어떻게 돼요? 절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흐물흐물해지잖아요. 소금을 뿌리니까 소금 있는 쪽으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나트륨을 내가 많이 먹게 되면은 목이 말라요. 물을 자꾸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트륨 양이 많으면 물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체내에 쌓이는 물의 양이 많아지게 돼요. 난 짠 거 좀 좋아하는데 평상시에 몸이 많이 부어 하시는 분들은 몸 자체에 수분량이 많은 거예요. 이 수분 자체가 내 체중이 되는 경우가 많죠. 저염식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내 몸 안에 나트륨의 양이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저염식을 하면서 물이 빠진 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빠졌다고 날씬해졌다고는 생각하지만 내가 옷을 입는데 그렇게 작아진 느낌이 안 드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면은 지방 위주로 빠지잖아요. 네. 체지방 위주로 빠지면은 요만큼이 1kg예요. 그럼 1kg만 빠져도 티가 난다니까요. 바지가 조금 편해진다거나 뒤태가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 1-2kg만 빠져도. 저염식을 하셔서 살이 좀 빠졌다고 느꼈는데 소금 있는 걸 좀 먹었어. 그럼 바로 부부부 살이 찌는 느낌이 드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탄고지라 그래서 네. 탄수화물 적게 먹는 게 다이어트에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적어지게 되면은 분비시킬 탄수화물이 적어지니까 인슐린도 당연히 줄어들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인슐린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상대적으로 나트륨의 분비를 촉진시키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몸에 남는 나트륨이 적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조금씩 생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소금이 몸에서 없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소금은 이제 나트륨을 공급해서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예를 들어 땀을 많이 흘리거나 탄수화물 식이를 해가지고 전해질이 이제 뭐 빠져나가거나 하게 되면 이제 근육 경련이 온다던가 움직이는데 기능이 좀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키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미노산이나 포도당의 흡수를 도와주는데 또 나트륨이 일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 에너지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몸을 이제 쓰거나 활동하는데 이제 기운이 빠지거나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또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몸에는 위액이 분비되잖아요. 네네. 위액은 산이잖아요. 네. 위산을 만드는데 재료가 되는 게 또 이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을 안 먹게 되면은 위산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 그럼 위산이 잘 안 만들어지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 빠른 시간 안에 소화가 안 되면은 또 음식물에서는 여러 가지 부산물이나 나쁜 이제 독소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소화시킬 때 무조건 나와요. 근데 소화 시간이 길어지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위식도 역류증이라든지 뭐 배가 더부룩하다든지 가스가 찬다든지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충분하게 소금을 먹지 않으면 우리 신장 기능이 망가진다고 또 표현을 해요. 신장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성분들을 다 거르는 역할을 하잖아요. 나트륨이 없으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잡아서 막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얘가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염식을 하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안 되는 분들. 몸 안에 난 체액량이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설사를 하고 있어. 혹은 막 토를 많이 해가지고 나 몸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소금물을 드셔야 돼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만약에 저염식을 한다.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몸이 너무 많이 붓는 분들, 수분에 불균형이 오신 분들 있어요. 다리 같은 데 꾹 눌렀는데 이렇게 자국 그대로 남아있고 붓기 잘 안 빠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저염식 하시면 안 돼요. 평상시에 운동량이 많아서 땀이 배출이 많으신 분, 땀이 나갈 때 물뿐만 아니라 나트륨도 계속 손실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몸 안에 있는 게 이제 다 나가는데 운동을 또 열심히 해버리면 운동 기능, 아까 근육 경련 막 오고 근육이 피로해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안 돼요. 이미 혈압이 좀 낮으신 분들, 이제 나트륨이 없게 되면은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평상시에 좀 저혈압이다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소금을 좀 챙겨 드셔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NaCl, 그 나트륨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요오드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내가 해산물을 많이 못 먹는 지역에, 해산물을 좀 싫어하시는 분이다 하시면 이 소금에 있는 요오드를 섭취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소금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린이들은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전해질이 불균형이 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함부로 저염식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염식을 했는데 막 너무 피곤해, 막 근육에 경련이 와, 쓰러진 적이 있어, 그리고 소변량이 갑자기 너무 줄어, 그리고 식욕도 없고 약간 막 어지럽기도 해, 이런 증상이 생기시면 절대로 저염식을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 소금을 3g 이하로 먹었을 경우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대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으로는 2000mg, 소금으로는 한 5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소금은 섭취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워낙에 저염식을 해가지고 이제 소금을 먹는 거가 괜찮다고는 했지만 먹으면 막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다 뭐 이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원래 지금 드시고 계신 음료에 제가 소금을 조금 넣으시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커피에 조금 넣고, 근데 내가 원래 먹는 홍차에 조금 넣고, 아니면 물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금물을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300ml 정도에 2g 정도? 이렇게 조금씩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밍밍한 물 못 드시는 분들한테 소금을 너무 좋거든요. 근데 나는 소금물 자체만 먹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레몬도 넣으시면 돼요. 근데 너무 시거나 습습한 맛 난다고 해야 되나? 혀가 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레몬 먹으면. 그럴 때 소금을 살짝 넣으시면 물이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그래서 레몬2에다가 소금을 이제 한 꼬집 정도 넣어서 드시는 게 건강도 지키고 나트륨도, 소금도 적당하게 이제 섭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는 것도 하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 소금을 드실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막 맛소금 이런 거 사실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소금이 우리 몸의 요소에 필요한 뭐 인, 황 이런 거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정제되어 있는 그런 소금, 맛소금 이런 거보다는 천일염, 암염, 주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드시는 게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천일염이라고 하면은 정제하지 않은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암염이라고 하면 제일 유명한 게 그 히말라야 핑크솔트 있잖아요. 아, 유명하죠. 네. 그래서 거기에는 철이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제 붉은빛을 띠는 거고요. 유럽 쪽에서는 또 푸른 소금이 있거든요. 거기 또 코발트가 많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미네랄 때문에 그런 색깔을 띠는 거니까, 그럼 암염들을 드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천일염 드시거나, 아니면 사실 주겸이 여러 번 구움으로 인해서 그 성분이 좀 극대화된 거라서 주겸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소금을 드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나트륨을 먹을 때 칼륨이 같이 있으면 요 전해질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금을 좀 드신다고 하면은 짠 거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이런 걱정 안 하고 드실 수 있겠죠. 소금은 적당히 드시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고지혈증을 낮춰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몸을 이완시키고 멜라토닌의 생성을 촉진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적당히 드셔야지만이 건강한 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이번 생도 적당한 소금과 함께 건생하세요.